아, 그리고 부장님, 오늘 오후에 사놓으신 그 주식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될 텐데? 과로사 한 대리의 부활. 이번 생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부장님, 방금 저보고 너 같은 놈은 나가서 노가다나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공들여 쓴 기획안을 부장님 이름으로 바꿔서 상무님께 올리셨고요. 10년 뒤에 제가 보면 그게 얼마나 귀여운 발악인지 아실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입사 첫날의 신입사원으로 서 있는 건 당신의 갑질을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밥줄인 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4월 15일. 오늘 당신이 무시한 이 어리바리한 신입이 정확히 3년 뒤 당신의 목숨줄을 쥔 최대 주주로 나타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되네요. 아, 그리고 부장님. 오늘 오후에 사놓으신 그 주식 내일 아침이면 휴지 조각될 텐데 말 안 해준 건 제 작은 복수입니다. 이번 생은 제가 당신의 지옥이 되어드릴게요. 김도윤은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졌던 기억을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과로의 통증, 사흘 밤낮을 세우며 작성한 보고서를 던지던 박 부장의 안면수심한 얼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도윤의 눈앞에 보인 것은 거대한 빌딩. 숲과 손에 쥐어진 빳빳한 신입사원 사원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4월 15일. 도윤이 국내 최대의 유통기업 대성 리테일에 수석 합격하여 첫 출근을 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야, 김도윤. 신입이 첫날부터 멍하니 뭐해? 너 같은 놈은 뽑아놓으면 밥값도 못한다니까. 귓가를 때리는 익숙하고 불쾌한 목소리. 10년 동안 도윤을 괴롭히다 결국 과로사로 몰아넣었던 박 부장이었습니다. 과거의 도윤이라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겠지만 지금의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경제 지표, 비트코인의 폭등 시점, 그리고 대성그룹의 후계 구도가 영화 필름처럼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박 부장을 빤히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부장님, 첫날부터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부장님 자리까지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도윤의 묘한 눈빛에 당황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뭐, 자리, 헛소리 말고 탕비실 가서 커피나 타와. 도윤은 군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타러 가는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 재산 500만 원을 비상장 코인인 솔라나 계열의 특정 토큰에 올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과 함께 4000% 폭등이 예정된 종목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사무실이 업무로 분주할 때 도윤의 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500만 원은 순식간에 2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박 부장이 비밀리에 투자하고 있던 유성 정밀의 부도 소식을 미리 체크했습니다. 박 부장은 오늘 오후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려 그 주식에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탕비실에서 박 부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그래, 무조건 상한가 가니까 다 때려박아. 내일이면 나도 이 지긋지긋한 부장 때려치운다. 도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내일이면 당신은 부장을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도윤은 박 부장의 횡령 정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며 자신이 번 2억 원을 다시 엔비디아 옵션 거래에 투자했습니다. 며칠 뒤 있을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쟁이로 30년을 일해도 못 벌 돈을 도윤은 단 하루 만에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실소유주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억울한 누명으로 내쫓았던 최 회장 일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충복인 박 부장을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강남의 한 프리미엄 자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신입사원 양복 차림에 그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도윤이 보여준 잔고 수치를 확인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신과 같습니다. 도윤은 이제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산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억은 일주일 만에 50억이 되었고 도윤은 대성 리테일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부장은 주식 폭락으로 공금을 날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입사원인 도윤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설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도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구걸하게 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박 부장이 도윤의 구두를 닦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굴욕적인 장면과 도윤이 최 회장의 외동딸이자 갑질의 여왕인 최서윤의 앞에 나타나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압도적인 2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도윤이 3년 만에 회장으로 취임하여 박 부장을 화장실, 청소부로 발령내는 사이다 전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부장이 투자했던 유성 정밀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전화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누군가 정보를 조작한 거야. 그때 도윤이 박 부장의 자리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장님, 이거 어제 요청하신 기획안 수정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팁인데 회사 법인 인감 카드. 제자리에 잘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팀에서 찾더라고요. 박 부장의 눈동자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도윤은 고개를 숙여 박 부장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부장님 자리까지 빨리 올라가겠다고. 근데 생각보다 부장님이 너무 빨리 내려오시네요. 아, 걱정 마세요. 부장님 빈자리는 제가 아주 잘 채울 테니까요.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부장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도윤은 그 소동을 뒤로 한 채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무실 안에는 대성그룹의 아나무인 후계자 최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커피를 바닥에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신입이 예의도 없이 여긴 왜 들어와? 당장 나가서 바닥 닦아. 유라. 아니, 도윤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바닥 닦는 건 청소업체에 맡기시고 본인이 저지른 지분 분산 증여, 탈세 자료나 검토하시죠. 국세청에 넘기기 전에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서름과 과로사의 한을 갚아주기 위한 거대한 사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도윤의 손끝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회장실을 향한 그의 걸음은 거침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바닥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서윤의 약점을 쥐고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서윤은 이제 도윤의 지시 없이는 쇼핑조차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박 부장은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기 직전 도윤에게 개처럼 일할 테니 고소만 취하해달라며 빌게 됩니다. 도윤은 그에게 걸레를 던져주며 말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 화장실부터 닦아봐.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도윤이
대성그룹에 숨겨진 비리를 터뜨려 최 회장을 구속시키고 자신이 직접 임시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서는 소름 돋는 이편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월급쟁이 신입사원이 1%의 지분으로 시작해 51%의 절대 권력을 쟁취하는 전설적인 회귀. 성공기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생에 그는 이 풍경을 보며 담배 한 대 피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는 그의 사냥터가 되었고 이 빌딩 숲의 주인은 바로 그가 될 것입니다. 박 부장님, 최 상무님, 이제부터 제 갑질을 견뎌보세요. 당신들이 내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훨씬 더 잔인하게 돌려드릴 테니까. 도윤은 신입사원 사원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투자 회사의 명함을 만졌습니다. 2024년의 봄, 김도윤의 위대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천적 신입사원 주주님의 첫 출근. 부장님, 방금 저보고 복사기 사용법도 모르는 머저리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어쩌죠? 부장님이 지금 목숨처럼 아끼는 그 회사의 주식 5%를 제가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쓸어 담았거든요. 이제 부장님은 저한테 복사 심부름을 시킬 게 아니라 제가 이 주식을 더 사서 부장님을 해고하지 않도록 빌어야 할 처지예요. 상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바닥 닦을 신입 취급하셨지만 당신이 숨겨둔 그 비자금 계좌, 제가 이미 해외 금융당국에 제보를 마쳤거든요. 오늘부터 이 회사의 주인은 최 회장님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신입사원 김도윤입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 머저리인지 증명해 볼까요?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권력, 제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해체해 드릴게요. 박 부장은 사색이 되어 도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지에 실례를 하며 주저앉았던 그는 이제 도윤이 내미는 휴대폰 화면 속의 지분 확보 현황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도윤 외일인 대성 리테일 지분 5.2% 확보. 5%는 공시 대상이며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거대한 수치였습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아니 김 대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신입사원이 무슨 돈으로? 도윤은 박 부장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부장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전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시간들을요.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도윤을 김도윤이라고 부르던 선배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고 도윤은 당당하게 상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최서윤 상무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그 신입놈 당장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잘라버려. 감히 나한테 협박을. 도윤은 서윤의 책상 위에 지분 공시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고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거야. 도윤은 서윤의 책상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상사 앞에서 허락 없이 앉는 것은 대성그룹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도윤은 여유로웠습니다. 최 상무님, 도둑질은 당신 전문이죠. 갤러리를 통해 그림 가격 부풀려서 비자금 만든 거. 그리고 오빠인 최진석 전무랑 경영권 다툼하려고 사채, 자금 끌어다 쓴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지금 밖에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지분,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준비나 하시죠. 서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상무님, 지금 금감원과 검찰에서 들이닥쳤습니다. 비자금 장부 위치를 알고 온 것 같아요.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도윤을 밀치려 했지만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을 때,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의 딱 100배만 느끼세요. 도윤의 눈에는 전생의 한이 서린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아수라장이 된 상무실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는 박 부장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횡령 정황이 포착되어 긴급 해고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박 부장은 도윤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 퇴직금만이라도 건지게 해줘. 도윤은 박 부장의 앞에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부장님, 전생에 저보고 그랬죠. 100원어치 가치도 없는 놈이라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 돈으로 컵라면이나 사 드세요.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박 부장은 오열하며 바닥을 긁었지만 도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이자 도윤의 원수인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이미 도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풀었지만 도윤의 자금 출처는 해외 조세 회피처와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인자한 척 웃으며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허허, 우리 회사에 아주 무서운 신입이 들어왔군. 김도윤 군,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악마는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도윤을 회유하는 척하며 뒤로는 도윤을 납치해 지분을 강제로 양도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최 회장이 내민 차를 마시는 대신 최 회장의 비서실장이 작성한 청부살인 의뢰서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도윤은 이미 최 회장의 모든 음모를 예견하고 역으로 덫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최 회장이 도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는 경악스러운 장면과 도윤이 최 회장의 친아들인 최 전무를 도박 중독으로 몰아넣어 스스로 가문을 배신하게 만드는 소름 돋는 3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도윤이 대성 그룹 사옥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을 띄우며 새 주인임을 선포하는 대망의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내 놈, 대체 정체가 뭐냐? 일개 신입사원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도윤은 최 회장의 집무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보이는 저 터미널 부지. 2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이었죠. 회장님이 뺏어간 그 땅 위에 세운 이 성, 제가 오늘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이 고용한 그 킬러들. 지금 제 계좌에서 입금된 돈 받고 회장님 댁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최 회장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최 회장의 책상에 발을 올리고 여유롭게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회장님 회의만이 가결될 겁니다. 제가 이미 이 사진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했거든요. 회장님이 그동안 뒷돈 찔러주며 관리했던 이사들. 제가 그 액수의 2배를 불렀더니 바로 등을 돌리더군요. 참 쉬운 세상이죠. 최 회장은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을 통해 전 직원을 강당으로 소집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온 도윤을 보며 수천 명의 직원이 술렁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대성 리테일의 최대 주주이자 여러분의 새로운 경영 파트너가 된 김도윤입니다. 장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화면에 박 부장과 최 상무의 비리 내역을 띄우며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갑질과 횡령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박 부장에게 괴롭힘 당했던 모든 피해자에게 위로금 1억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박 부장과 최 씨 일가에 몰수된 재산으로 충당합니다. 강당은 터져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환호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전생에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를 짓밟았던 저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줄게요. 성공의 정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합니다. 하지만 몰락한 최 씨 일가는 마지막 발악으로 도윤의 유일한 약점인 회기 전의 기억을 의심하며 오컬트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도윤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괴물로 몰아세우며 여론전을 펼치지만 도윤은 이미 그들의 입을 막을 더 거대한 미래의 진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도윤이 전생의 연인이자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여자를 찾아내어 재벌가 사모님으로 만드는 감동적인 3편과 경쟁 그룹인 성진그룹까지 인수합병하여 명실상상한 대한민국 1위 부호가 되는 최종회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 회사를 나오며 박 부장이 청소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부장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숙이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도윤의 인생에서 지워진 먼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전용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음 타깃은 성진그룹입니다. 그들이 대성 리테일을 삼키려 준비 중인 그 작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죠. 차는 어둠을 뚫고 강남의 중심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신입사원의 탈을 쓴 최대 주주 김도윤의 전설은 이제 막 일막의 클라이맥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적과의 동침 무너지는 왕국과 새로운 여왕의 탄생. 최 회장님, 지금 당신의 충직한 사냥개들이 제 목을 따러 오고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어쩌죠? 그들이 받은 입금 알림톡에는 당신이 준 금액의 3배가 찍혔고 보낸 사람 이름은 김도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최진석 전무로 되어 있거든요.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비정한 돈의 논리가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이 난장판. 이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성 가문의 민낯이죠. 이제 당신은 이 회장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승줄에 묶여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이사회의만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고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그 잘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 앞은 취재진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신입사원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수천만 원짜리 맞춤 수트를 입고 이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사들은 도윤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눈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정중앙 최 회장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의 아들 진석이 도윤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를 넘기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진석이 이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김도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도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짓을 하긴요. 전무님께 자요를 드렸을 뿐입니다. 평생 회장님의 그림자에 가려 숨도 못 쉬고 살던 분께 아버지를 밀어내고 회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보여드렸더니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물론 그 지름길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했지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20년 전 도윤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천억 대의 자산가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끌려나가며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감옥 가시면 전생에 저처럼 잠 좀 푹 주무세요. 거기는 과로사할 일은 없으니까요. 최 회장이 사라진 자리에 도윤은 새로운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전생에서 도윤이 유일하게 사랑했고 도윤이 과로로 쓰러질 때 끝까지 곁을 지키다 최 씨 일가의 압박에 밀려 고통받았던 여자 이서아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대성 리테일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최 상무의 온갖 갑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의 부름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 아니, 김 대리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윤은 서아의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전생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서아 씨,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대성 리테일의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당신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계약직 사원을 본부장으로 앉히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은 이사들을 훑어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세요. 제 지분은 이제 30%를 넘었습니다. 제 결정이 곧 법입니다. 도윤은 이제 서아를 대성그룹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우며 가문의 비리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최 씨 일가에게 붙어 도윤을 괴롭히던 박 부장의 떨거지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숙청되었습니다. 특히 최서윤 상무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명품 가방들이 압류되는 뉴스를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쏟았던 그 커피 한 잔의 가격, 이제 내 인생 전체로 갚게 될 거야. 가장 화려한 복수는 적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그룹의 사명을 유니온 리테일로 바꾸고 직원 복지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최 씨 일가의 잔당들은 해외 사모펀드와 결탁하여 기업 산양을 통해 도윤을 몰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도윤의 자금 출처가 암호화폐라는 점을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도윤은 이미 10년 뒤에 벌어질 국제금융위기의 징후를 이용해 그 사모펀드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웁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도윤이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영어로 단판을 지으며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압도적인 장면과 서아가 도윤의 정체를 의심하며 당신 정말 내가 알던 도윤 씨 맞아요? 라고 묻는 긴장감 넘치는 사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신입사원에서 세계적인 금융 재벌로 거듭나는 도윤의 마지막 신화가 시작됩니다. 도윤은 서아와 함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그의 옛 터미널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거대한 추모 공원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모두 발밑에 무릎 꿇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냈습니다.
서아는 곁에서 도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도윤의 압도적인 성장을 시기한 국내 1위 기업 성진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그룹의 후계자이자 전생에서 도윤을 과로사하게 만든 또 다른 원흉인 강준혁이 도윤에게 만찬 초대를 보냈습니다. 준혁은 도윤이 회귀 전 기억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운 좋은 투자자 정도로 취급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 회장님, 운 좋게 대성을 먹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 바닥은 운으로만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 성진과 합병하시죠. 거절하면 당신의 그 예쁜 본부장 서아 씨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준혁의 협박에 도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잔에 담긴 와인을 그의 비싼 수트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강준혁, 너는 전생이나 지금이나 입이 너무 가벼워. 성진그룹, 내가 다음 달에 있을 당신네 회사의 반도체 공정 결합 뉴스를 언제 터뜨릴지 고민 중이었는데 덕분에 날짜가 앞당겨졌네. 당신 아버지가 비자금으로 사들인 그 섬 내일이면 경매시장에 나올 거야. 내가 이미 채권을 다 샀거든. 준혁은 와인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반도체 결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도윤은 준혁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전 재산이 영원히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중요하지. 강준혁, 넌 내가 직접 처리해 줄게.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이번 생엔 아주 즐거울 것 같거든. 도윤은 공포에 질린 준혁을 밀쳐내고 만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처럼 거대해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 리테일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성진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도윤은 미래에 발생할 글로벌 물류 대란을 앞당겨 터뜨리고 성진의 공급망을 마비시킵니다. 강준혁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도윤에게 암살자를 보내지만 도윤은 이미 그 암살자의 정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도윤이 성진그룹의 이사회에 난입해 강준혁의 뺨을 때리며 이제 이 회사의 주인도 나다라고 선포하는 전율의 사편과 도윤이 모든 복수를 마치고 서아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최종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잠시만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요. 이제 곧 큰 파도가 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파도가 지나가면 우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곳에 서 있을 테니까요.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성진그룹의 거대한 타워를 응시했습니다. 그 타워가 무너지는 날, 도윤의 긴 복수 여정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신입사원의 탈을 썼던 사자, 김도윤은 이제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 거대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적과의 동침 무너지는 왕국과 새로운 여왕의 탄생. 최 회장님, 지금 당신의 충직한 사냥개들이 제 목을 따러 오고 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어쩌죠? 그들이 받은 입금 알림톡에는 당신이 준 금액의 3배가 찍혔고 보낸 사람 이름은 김도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최진석 전무로 되어 있거든요.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비정한 돈의 논리가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간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사냥개가 주인을 무는 이 난장판. 이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성 가문의 민낯이죠. 이제 당신은 이 회장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승줄에 묶여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 이사회의만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고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그 잘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장 앞은 취재진과 경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신입사원 사원증을 목에 건 채 수천만 원짜리 맞춤 수트를 입고 이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사들은 도윤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눈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회의실 정중앙 최 회장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의 아들 진석이 도윤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를 넘기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진석이 이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김도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도윤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짓을 하긴요. 전무님께 자유를 드렸을 뿐입니다. 평생 회장님의 그림자에 가려 숨도 못 쉬고 살던 분께 아버지를 밀어내고 회장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보여드렸더니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물론 그 지름길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했지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20년 전 도윤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천억 대의 자산가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끌려나가며 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감옥 가시면 전생에 저처럼 잠 좀 푹 주무세요. 거기는 과로사 할 일은 없으니까요. 최 회장이 사라진 자리에 도윤은 새로운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전생에서 도윤이 유일하게 사랑했고 도윤이 과로로 쓰러질 때 끝까지 곁을 지키다 최 씨 일가의 압박에 밀려 고통받았던 여자 이서아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대성 리테일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최 상무의 온갖 갑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의 부름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 아니, 김 대리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윤은 서아의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전생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서아 씨,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대성 리테일의 새로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당신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계약직 사원을 본부장으로 앉히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은 이사들을 훑어보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세요. 제 지분은 이제 30%를 넘었습니다. 제 결정이 곧 법입니다. 도윤은 이제 서아를 대성그룹의 새로운 얼굴로 내세우며 가문의 비리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생의 최 씨 일가에게부터 도윤을 괴롭히던 박 부장의 떨거지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숙청되었습니다. 특히 최서윤 상무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명품 가방들이 압류되는 뉴스를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쏟았던 그 커피 한 잔의 가격, 이제 내 인생 전체로 갚게 될 거야. 가장 화려한 복수는 적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그룹의 사명을 유니온 리테일로 바꾸고 직원 복지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최 씨 일가의 잔당들은 해외 사모펀드와 결탁하여 기업 산양을 통해 도윤을 몰아내려 합니다. 그들은 도윤의 자금 출처가 암호화폐라는 점을 이용해 불법 자금 세탁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도윤은 이미 10년 뒤에 벌어질 국제 금융 위기의 징후를 이용해 그 사모펀드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웁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도윤이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영어로 단판을 지으며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압도적인 장면과 서아가 도윤의 정체를 의심하며 당신 정말 내가 알던 도윤 씨 맞아요? 라고 묻는 긴장감 넘치는 사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신입사원에서 세계적인 금융 재벌로 거듭나는 도윤의 마지막 신화가 시작됩니다. 도윤은 서아와 함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그의 옛 터미널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거대한 추모 공원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모두 발밑에 무릎 꿇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냈습니다. 서아는 곁에서 도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도윤의 압도적인 성장을 시기한 국내 1위 기업 성진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그룹의 후계자이자 전생에서 도윤을 과로사하게 만든 또 다른 원흉인 강준혁이 도윤에게 만찬 초대를 보냈습니다. 준혁은 도윤이 회귀 전 기억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운 좋은 투자자 정도로 취급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 회장님, 운 좋게 대성을 먹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 바닥은 운으로만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 성진과 합병하시죠. 거절하면 당신의 그 예쁜 본부장 서아 씨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준혁의 협박에 도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잔에 담긴 와인을 그의 비싼 수트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강준혁, 너는 전생이나 지금이나 입이 너무 가벼워. 성진그룹, 내가 다음 달에 있을 당신네 회사의 반도체 공정 결합 뉴스를 언제 터뜨릴지 고민 중이었는데 덕분에 날짜가 앞당겨졌네. 당신 아버지가 비자금으로 사들인 그 성, 내일이면 경매시장에 나올 거야. 내가 이미 채권을 다 샀거든. 준혁은 와인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반도체 결함,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도윤은 준혁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전 재산이 영원히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중요하지. 강준혁, 넌 내가 직접 처리해 줄게.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이번 생엔 아주 즐거울 것 같거든. 도윤은 공포에 질린 준혁을 밀쳐내고 만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처럼 거대해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대성 리테일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성진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도윤은 미래에 발생할 글로벌 물류 대란을 앞당겨 터뜨리고 성진의 공급망을 마비시킵니다. 강준혁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도윤에게 암살자를 보내지만 도윤은 이미 그 암살자의 정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도윤이 성진그룹의 이사회에 난입해 강준혁의 뺨을 때리며 이제 이 회사의 주인도 나다라고 선포하는 전율의 사편과 도윤이 모든 복수를 마치고 서아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최종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잠시만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요. 이제 곧 큰 파도가 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파도가 지나가면 우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곳에 서 있을 테니까요.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성진그룹의 거대한 타워를 응시했습니다. 그 타워가 무너지는 날, 도윤의 긴 복수 여정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신입사원의 탈을 썼던 사자, 김도윤은 이제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 거대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왕좌의 주인 전설이 된 신입사원의 마지막 자비.
강준혁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전첸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당신이 전생에 저를 지하 사무실에 가두고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며 기획안을 뽑아내게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당신이 가진 그 오만한 성진그룹의 로고를 제 발밑에 깔고 앉아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금빛 펜으로 당신의 파산 서류에 서명하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네요. 당신은 제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당신이 내일 아침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실수를 할지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갈 곳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당신이 저를 몰아넣었던 그 차갑고 좁은 감옥뿐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전 당신처럼 비인간적이지 않아서 감옥 안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콩밥 비용 정도는 제 개인 사비로 후원해 드릴 테니까요. 성진그룹의 본사 강당.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강준혁 회장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형 반도체의 치명적 결함이 도윤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틈을 타 도윤은 미리 확보해둔 거대 자본을 투입해 성진그룹의 경영권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신입사원 사원증을 달고 첫 출근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도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와 5위 기업을 모두 손에 넣은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강준혁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생에 도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박 부장이 이제는 청소부 복장을 한 채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도윤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진그룹 사람들이 시켜서 회장님 정보를 넘기려 했던 거.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멈춰서서 박 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장님, 아니 박 씨. 당신은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계속 바닥을 닦게 해주는 건 당신이 내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평생 배에 아파 죽으라는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계속 닦으세요. 아직 저기 제 구두 자국이 남아있네요. 박 부장은 눈물을 닦으며 미친 듯이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도윤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아가 창밖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아니 이제 정말 회장님이시네요. 정말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도윤은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생에서 흘렸던 눈물이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죠. 이제 누구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요. 도윤은 이제 복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성과 성진을 합병하여 유니온 글로벌을 출범시켰고 모든 직원의 연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전생에 자신처럼 과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근로시간 엄수 제도를 도입하고 실패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도윤은 아버지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회귀했을까?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낡은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계는 도윤이 과로사 하던 날 서아가 도윤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유품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라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귀한 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아의 간절한 기도가
시공간을 뒤틀어 만든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도윤은 서아에게 청혼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도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습니다. 서아 씨, 전생에서 전 당신에게 고통만 줬어요. 하지만 이번 생은 달라요.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은 오직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적을 파멸시킨 뒤에 얻는 평화입니다. 도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간 강준혁과 최 회장은 면회 온 가족들에게 조차 외면당하며 서로를 탓하다가 미쳐갔고, 박 부장은 평생 도윤의 회사 복도를 닦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서아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도윤이 자신의 회귀 비법이 담긴 일기장을 불태우며 이제 미래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감동적인 엔딩 장면과 10년 도윤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며 새로운 전설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신입사원에서 황제가 된 남자의 완벽한 복수극 그 대단원의 여운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회귀 일기를 병로에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지난 1년의 치열했던 기록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미래의 지식 없이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아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낙원일 테니까요. 회장님, 비행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김도윤이면 충분합니다. 도윤은 비서에게 자신의 골든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전 직원들에게 휴가 보너스 입금하세요. 회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전생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은 정말 잘 살았다. 버려진 청년에서 제국의 주인이 된 남자 김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상으로 퇴사하고 회귀했더니 내가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질에 시달리던 평범한 직장인이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는 과정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연재될 새로운 사이다 시리즈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하고 쫓겨난 여자가 사실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 1위 가문의 막내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약혼자의 가문을 통째로 사들여 노예로 부리는 파혼당한 신부 억만장자 상속녀의 귀환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